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오늘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맨 먼저 딱 때려버리시네. 네, 맞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아야죠. 오늘 무술년, 네, 오늘 개띠인데, 개도 그냥 개가 아니라 황금개라고 합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게? 그 올해 이제 누렁이를 먹어야 몸보신이 된다. 그런. 뭐 황금돼지에 이런 거 있긴 하던데 저는 뭐 잘 모르겠던데. 올해 이제 있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뭐 백마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네. 개를 먹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올해 상당한 또 놀라야 될 것 같은데. 황금가 최고다. 개 중에.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아니, 최근에 보면 뭐 해에다가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해? 뭐 황금돼지해. 그리고 또 말띠해도 또 뭐가 있던데. 그러니까 백마띠. 백말띠. 네. 백마띠가 뭐 운이 사납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황금돼지가 있었고. 저는 특별한 그게 근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원래 띠 12지 자체가 별로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소, 쥐, 뭐 돼지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 뭐 황금 돼지 그리고 뭐 황금 강아지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 12지 중에 최고는 용이에요. 용. 그렇죠. 용은 굳이 수식할 필요가 없잖아. 아하, 용. 제가 용띠입니다. 네. 네, 그렇고 자, 무술년 새해 모두 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신년사가 발표가 됐죠.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0시 0분에 정확하게 딱. 0시 0분 했어요? 네. 그러네요. 미리 보내놓고 이때 올려라 이렇게 된 그렇죠. 거네요. 1월 1일 0시 딱 되자마자 네. 바로 팍 뉴스가 떴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지 않고 딴 거 보고 있었네. 뭐 나도 이거 네. 오늘 봤어요. 네. 저도 방금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입력이 2018년 1월 1일 00시 00분. 네. 아우 대단하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9시 30분. 네. 네.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인가요? 그죠. 우리 시간 그러니까 서울 시간으로 9시 30분이고 네. 이제 평양 시간으로는 9시죠. 네, 네. 근데 실제로는 9시예요. 왜냐면은 이제 대한민국이 일본 동경 시각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거 왜 안 바꾸는지 몰라. 그게 주한미군 때문에. 그렇죠. 예. 아하. 용산에 있는 주한미군이 헷갈리잖아요. 도쿄와 주일미군하고 헷갈리면. 헷갈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정적이었군요. 저는 왜 안 바꾸나. 아니 이승만한테 한번 바꿨어요. 네. 이승만은 바꿨다가 다시 되돌린 거예요. 너무 불편하니까 미군이 야 다시 바꿔 이래가지고 그렇게 됐나? 자, 그래서 신년사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막 한간에 막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이걸 좀 북측의 파격적인 제안이라 그래야 되나? 파격적이죠. 네네. 확실히. 어떻게 보시는지. 평창 올림픽. 네. 이슈가 많이 되더라고요. 대표단 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바란다. 네. 대표단도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사람들에게 뭐 좋은 영향. 그래서 이게 좀 저는 상당히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딱히 또 찝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게 제일 충격인 건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새해는 우리 인민이 공화국 창건 70도를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가 열리는 곳으로 하여 북과 남의 다 같이 의의 있는 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가 의의 있는 해인데 무술년이라서 의의 있는 게 아니라 북은 이게 공화국 창건 70돌 그리고 남쪽은 평창 올림픽 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의의 있는 해다. 거의 동급으로 봤어요. 그렇죠. 북한에서 엄청 높게 쳐준 거예요. 북한에서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공화국 창건하고 평창 올림픽이 같냐? 이건 북한 주민들이 이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와. 이렇게 그 정도로 이제 평창 올림픽에 의미 부여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이걸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다라고 그런 얘기도 뒤에 나오던데 이거는 진짜 엄청 띄워준 거다. 그렇죠. 평창 올림픽이 진짜 엄청 띄운 거죠. 이거. 그래서 대표단 파견도 하겠다 이러고 또. 구태여 또 이제 추가로 또 이야기도 언급도 됐어요. 이를테면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에 대해 말한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겨울철 동계 올림픽을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좀 이례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이건 콕 집어서 아무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카일기 사건이 있을 때 안기부가 그때 이런 발표했잖아요. 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서 북한이 이런 거 했다. 막 이렇게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
한 핏줄을 나눈 결의로서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의 입장이 대한민국이 올림픽을 개최하거나 동계올림픽을 개최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어쨌든 2014년에 있었던 아시안 게임이랑도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 물론 동계올림픽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거긴 하지만 아시안 게임도 규모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아시안 게임을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표현은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화답을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게 이 올림픽 기간에는 훈련하지 말자라고 제안을 한 거지 않습니까? 제안했다라고 얘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북측에서 뭐 그런 거라면 이렇게 화답한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화답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상당히 주목되는 게 우리에게 강력한 전쟁 억제력이 있는 한, 그러니까 이제 그죠. 미국이 아무리 핵전쟁 도발 직동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강력한 전쟁 억제력이 있는 한 어쩌지 못할 것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 그 다음에 얘기가 뭐냐면 북한함이 마음만 먹으면 능히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흔히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뭐 통미봉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통미봉남에서 통남봉미로 전환하냐? 근데 예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절묘해요. 아주.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러다가 통남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그냥. 통남동. 네. 너무 갖다 붙이네. 근데, 근데 나는 좀 의아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 나왔는데 88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치러지는 대회라고 하면서 되게 크게 평창 올림픽 얘기하더라고요. 난 솔직히 동계 올림픽 관심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88 올림픽 이후에 최대 규모의 대회다라는 거예요. 이게 월드컵보다. 월드컵이 더 크지 않나? 그러니까요. 그 얘기예요. 지금 월드컵이고 뭐 아시안 게임이고 다 필요 없고 평창 올림픽이 하계 올림픽 다음이다 이게. 뭐 문재인 정부 갖다 대려면 그렇게 해석해야지. 실제 동계올림픽 참가한 나라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지만 동계 스포츠 안 하는 나라가 엄청 많기 때문에 대부분 유럽 네. 지역만 하지 수많은 아프리카 안 할 것 동남아 같은데. 아프리카 나라들은 네. 거의 안 할 텐데. 아니 뭐 인도네시아 선수들 참가하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튼 이게 한국이 지금 얼마나 평창 올림픽을 중요하게 보는가를 다시 한번 좀 보여준 것 같은데 나는 북한에서 이거 언급한 것도 되게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아까 이제 얘기한 거 있잖아요. 뭐 그 별도로 또 언급했다고 했잖아요. 겨울철 올림픽 경기 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근데 이게 어디에서 언급이 됐냐면 원래 이제 북한이 남북 관계 관련해서 신년사 발표할 때 항상 그 정해진 순서가 있어요. 틀이 딱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과제를 얘기할 때 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세 가지를 영역으로 나눠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근데 순서가 그 가끔씩 바뀌기도 하는데 대체로는 그냥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순서로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평화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민족 대단결이 두 번째로 나오고 자주가 마지막에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나온 자주에서 평창 올림픽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에 우리가 대표단 보내는 건 민족 자주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평화를 위해서 민족 대단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주의 일환으로 보내는 거다.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랑 약간 일맥상통한다는 느낌도 드는데 군사훈련을 미루자라고 했던 건 어찌 됐건 좀 이전과는 다른 결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안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걸 좀 크게 본 거 아닌가라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언급이 돼 있죠.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습니다. 평양에서 제안이 나왔죠.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습니다. 했는데 이날 오후 4시에 청와대에서 환영한다. 그래서 그러면 바로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나겠죠. 네.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당장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국제사회의 이 분위기도 좀 보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하던데. 그걸 해야지 이제 만날 수 있는 거다. 당장 만나자는 건 아니다. 전 그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북한이 신년사 발표한 게 오전 9시잖아요. 그때 미국은 밤중이잖아. 트럼프가 그래도 한마디 했어요. 두고 보겠다. 그러니까
네, 일단 좀 한숨 자고 나서 모르겠다. 잠 좀 자자 좀. 근데 어쨌든 뭐 오전 9시면 미국 시간으로는 늦은 밤이긴 하지만 어쨌든 네. 깨어 있는 시간인데 깨어있는 오후 4시 이러면은 그때 한창 새벽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제 문재인 정부는 분석을 할 수 있죠. 어떻게 대응할까 논의해가지고 발표할 수 있는데 문제는 트럼프는 밤을 새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짜증나죠. 근데 이거를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 북한의 대남 대화 제의에 어떻게 대응할까를 논의하다가 밤을 샜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어떤 입장이 드냐면 이거 이미 미국과의 어떤 이제 한미 간에 어떤 일정한 정도의 이야기가 돼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 뭐 그 군사훈련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얘기하는 그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거다. 그 예전에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한미 연합훈련 뭐 일시 중단하자는 그 제의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이를테면은 북측이 아침에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그날 오후에 바로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내는 게 이게 이제 웬만한 강심장 아니고서는 미국 눈치 안 보고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미국하고 조율이 이미 돼 있었다고 봐야죠. 그죠? 이건. 제 생각에 적어도 뭐 노무현 대통령 정도면 그냥 기백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발표하고 문제는 상당히 좀 이제 혼나기 싫어하고 칭찬받기 좋아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사전에 좀 모범생 컴플렉스인가요? 네, 언질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북남 남북 당국 회담이 되지 않을까. 예. 저는 이거 그죠? 뭐 100% 된다. 그리고 저는 올해 안에 정상회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십니까? 안에 됩니다. 그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 아니 남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말하는 거예요? 네, 남북 정상회담. 남북 됩니다. 정상회담. 네, 올해 안에 됩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트럼프가 탄핵돼 가지고 안 되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북에서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대요. 네. 탄핵이 될지 안 될지. 그래서 탄핵이 될 것 같으면 굳이 정상회담 추진할 필요 없고 탄핵이 안 될 것 같으면 하는데. 네. 이제 중간 선거가 올해 있죠 미국에. 미국 중간 선거 있고 이제 우리는 이제 지방 선거가 있고. 네. 그래서 지방 선거 전에 하는 게 나을지 후에 하는 게 나을지를 조율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전에 하면은 이 효과가 있잖아요. 내가 이제 그 적폐청산에 이어서 남북 관계도 정리했다. 딱 이 치적을 내세울 수 있고. 네. 다만 이제 전했을 때 역풍이 불 수가 있어요. 선거용이다 이건. 2000년 6.15 선언 때도 정상회담 한다는 걸 그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역풍 맞아가지고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였는데 여당이 그 약간 선거에서 분리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분석이 좀 반대로 분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 김대중 정부가 온갖 비리 사건이 다 터져가지고 사실은 완전히 심판받는 분위기였는데 정상회담을 발표함으로써 그나마 선방했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들리는 얘기는 문재인 정부가 3월달 4월경 3, 4월경에 그때 일본을 방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일본이 지금 아베가 완전 열받았는데? 네, 그래서 일단 뭐 이제 평창 보이콧하겠다 이러고 위안부 합의 툭 던져놓고 이제 뭐 당근과 채찍인지 모르겠지만 대화하자라고 제일 한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느낌이 드냐면 3, 4월에 일본을 가가지고 그러면 한일 관계 개선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위안부 합의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잘하자. 한일 간의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런 거 잘하자가 될 텐데. 네네. 그래가지고 남북 관계가 근데 이게 보니까 중국하고도 사드 빼놓고 나머지는 잘하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일본하고도 위안부 빼놓고 나머지 잘하자. 네. 제일 민감한 거 일단 놔두고 잘하자. 다 이렇게 덮어놓고 가자. 그게 일종의 구동존이 아닌가? 그런 거요? 연합전술인 건가? 이거 북한에서 얘기하던 거 아닌가요? 구동존이 이거. 그러니까 다른 것을 그대로 두고 같은 것을 추구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남북 관계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되죠. 남북 간에 상당한 이제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구하는 게 사실인데 실질적인 전면적인 협력을 이제 풀어나가려면 뭐 어떤 하나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풀리지 않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다른 거는 이제 남겨두고 함께 공통성이 되는 부분들을 찾아 나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가 여기서 다른 점이 핵심은 핵이거든요. 핵에 대한 입장이 그렇군요. 정반대예요.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다 이걸 언급하더라고요. 평창 올림픽 좋다. 남북 관계 발전할 수 있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핵 보유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부부하고 왜 나오지? 또 여전히 화전양면 전술이 나왔어요. 네, 북한의 신년사 화전. 근데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거 펼치지 않습니까? 근데 애매한 게 대한민국 정부는 또 투트랙이라 그러거든. 네. 그러잖아요. 그거나 화전양면 전술이나 그러니까 미국이 대화와 대결의 투트랙이나 북한이 제기하는 화전양면이나 뭐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한자어와 영어의 차이. 아 이게 어감의 차이. 전혀 차이가 없는 거죠. 한자 문화권과 한쪽에서는 압박하고 한쪽에서는 대화 제의하고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일종의 이런 거죠. 참수 부대 만들면서 평창 올림픽 초대하고 화면 양면. 그것도 화전양면 전술이죠. 아 그러면 이 자유한국당은 이번 계기로 우리는 친중파가 아니라 친미파라는 거 확실히 얘기했네. 그렇죠. 아이 뭐 썰어갑니다. 네. 새해부터. 네. 어쨌거나 이 중요한 제의가 나왔고 청와대가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이 좀 좋은 동력을 타서 새해에 남북관계뿐 아니죠. 지금 이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된다는 거는 동북아시아의 전반적인 이제 새로운 변화의 충격파가 이제 던져진다라고 볼 수 있고 새로운 체제로 동북아 체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53년의 정전 체제가 새로운 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점을 연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건 근데 뭐 지금까지의 남북 관계 개선이야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그렇게 근본적인 것을 깨는 방향, 근본적인 것을 바꾸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거든요. 10년 전까지 이제 남북 교류가 잘 됐지만 그런 것까지 건드리지 못했는데 지금은 계속 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남북 대화가 뭐 만들어지거나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나아갈 수가 없어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어쨌든 건드려지고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가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이게 북측의 제의가 뭐 언론이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유엔의 대북 제재의 효과다 이게. 아 드디어 굴복했다. 네. 제재 이렇게 제재하는 북이 나오더라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사실상 이제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일명 참수부대 특수임무 여단을 창설을 하고 이런 행위들을 했는데 북에서 대화 제의를 하는 게 저는 이거는 아무리 봐도 김정은 위원장이 좀 개인적인 결단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북한 사회 전반이 그러니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북측의 최고 지도자를 향한 특수임무, 뭐 참수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군대를 막 창설하고 있는데 북한의 어떤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이번 기회에 문재인 정부에게 대화 제의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모르겠어요. 뭐 주장할 수도 뭐 있겠습니다만, 근데 기본은 이거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으로부터 출발하는 걸로 보는 게 어떤가.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 분위기에서 대화하자로 얘기하기 어렵죠. 그죠. 그 대화가 딱 나온 마당에 문재인 정부는 또 만약에 또 지금까지 해오던 행보처럼 이른바 그 대북 우월 의식을 확인하는 우리가 갑이다라는 거를 막 내세워 가지고 니네는 의리지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제대로 되는 게 없거든요. 그게 열등의식에서 나오는 건데. 그죠. 내가 갑이란 걸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건 열등의식이잖아요. 이거.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데. 네. 그래서 결국에는 좀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어렵사리 열리게 되는 이런 대화 제의의 물꼬를 잘 좀 이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 저는 잘 될 것 같은 게 이게 그 올해 이제 문재인 정부가 딱 들어서고 나서 초반에 이제 그 대북 대화 제의를 했는데 북에서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 즈음에서 이제 북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 북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올해는 이 미국과의 문제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남북 관계는 좀 기다려라. 대화는 미국과의 문제가 정리된 다음에 할 것이다.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북에 이제 다녀온 뭐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이게 한국 정부에도 분명히 들어갔을 거예요. 이게 들어가겠죠. 네, 물밑 접촉이 없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당연히 들어갔을 거고. 근데 이제 미국과의 관계 문제는 정리가 됐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잖아요. 미국이 우리를 뭐 북한을 함부로 공개할 수 없을 거다라고 한 거니까. 그렇죠. 이제 일단락 돼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신년사에서 대남 이제 대화 제의를 막 때린 거고 이걸 당연히 이제 남쪽도 알고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호응해서 사전에 이미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미국에 요청했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이제 언급을 한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잘 맞춰 딱 돌아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미 다
조율된 상태에서 지금 되고 있는. 갈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올 봄에 국면이 열리면 이게 진짜 장난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정상회담이 올해 열릴 거다. 네. 저도 뭐 북한이 보니까 진정으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집권 여당은 물론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대화 접촉 내양의 길을 열어놓을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실제 평창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당국자 회담 이런 것들이 열리고 나서 평창 올림픽 잘 성사되고 나면 전면적인 어떤 남북 대화가 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뭐 지금 중단돼 있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다시 재개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재개가 된다면 10년 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될 테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겠죠.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진행을 하는데 6.15 선언을 다시 이행하기로 하자 이런 재확인했다 이런 거는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미 1차, 2차 정상회담에 거쳐서 6.15 14선언을 합의했으면 나올 수 있는 거는 거의 14선언 이상의 뭐 어떤 이제 마치 또 통일 선언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뭐 과제는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미 뭐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정책의 방향 전환해가지고 남북 관계 통일로 가기로 합의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국면이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계기를 잘 이어가지고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까지 끌고 가야 된다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매우 높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그런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중요한 결실을 이렇게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조차도 상당히 열려 있다. 이런 정도로 저희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뒤에 보면 또 막 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평화를 위해서 하겠지만 조선반도의 전쟁 위기를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표현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일본이라든가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이런 주변 외세들의 이런 이제 방해나 교란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에 대해서도 남북 해외가 좀 힘을 합쳐가지고 좀 이렇게 대응을 잘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올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 네.